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 대 OK금융그룹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본배구 진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셔사 후 패배를 당했습니다. 16승 17패 승점 47점을 유지 중인 한국전력은 삼성화재의 승점 1점 차로 밀려 5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과 수치상으로 우리카드에 철저히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한국전력은 리시브 효율에서 소폭 앞섰지만 공격 성공률과 블로킹, 서브, 범실 등에서 모두 열세했습니다. 이날 한국전력의 삼각편대는 고른 공격점 유율을 보였습니다. 타이스, 소재덕, 임성진은 각 36.17%, 21.28%, 21.28%의 공격점 유율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타이스는 17득점 공격 성공률 47.06%를 기록하는 등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재덕은 공격 성공률 55%를 유지하며 11득점을 올렸으나 임성진은 10득점, 공격 성공률 45%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OK금융그룹은 삼성화재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3일 오후 2시 홈 경기장인 안산상 녹수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의 시즌 6차전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승수 쌓기에 실패한 OK금융그룹은 18승 15패 승점 52점을 기록했고 4위 삼성화재의 승점 4점 차로 쫓기고 있습니다. 리시브 라인이 상대 팀의 강서부를 버텨내지 못한 것이 패배로 연결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화재는 12개의 서브 에이스를 꽂아 넣으며 OK금융그룹의 리시브 라인을 괴롭혔습니다. 이날 상대 팀의 강서부에 고전한 OK금융그룹은 리시브 효율 23.68%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레오는 서브 3득점, 블로킹 2득점 합해 총 25득점, 공격 성공률 46.51%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신우진은 공격 성공률 65.38%를 유지하면서 17득점을 뽑아내며 레오의 뒤를 바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OK금융그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6라운드 디그 1위에 오르며 좋은 수비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 성공률이 42.09%로 떨어지는 등 공격력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OK금융그룹은 6라운드 들어 공격 1위, 서브 및 블로킹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의 쌍포인 레오와 신우진도 6라운드 들어 안정적인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쌍포의 안정적인 공격력과 날카로운 서브, 높은 블로킹 라인을 앞세운 OK금융그룹이 한국전력의 수비를 뚫고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예상됩니다.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정관장 대 GS칼텍스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지난 2일 현대건설과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대2로 이겼습니다. 6연승에 성공한 정관장은 시즌 19승 14패 승점 58을 기록했고 4위 GS칼텍스와 승점차는 10점이 되면서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정관장은 3라운드까지 5위에 머물렀으나 4라운드 4승 2패에 이어 5라운드에서 5승 1패로 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상승세의 중심에는 쌍포 지하와 메가가 있습니다. 주전 세터 염혜선의 안정적인 볼배급으로 쌍포 활약과 더불어 여기에 미들블로커 정호영과 이소영이 제 몫을 해주며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5일 오후 12시 기준 공격 성공률 1위와 퀵오픈 1위, 시간차 공격 1위, 득점과 속공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음 GS칼텍스는 3일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승점 3점을 보탠 GS칼텍스는 3위 정관장과의 격차를 7점으로 좁히며 신락같은 본배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GS칼텍스 에이스가 공격 성공률 51.11%로 24득점을 올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경기력 부진을 보인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희는 2세트 초반 득점을 만들며 시동을 걸었지만 공격 성공률 35.29%, 7득점에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직전 현대건설전에서 정관장의 삼각편되는 지하, 메가, 이소영이 각 33.97%, 33.33%, 17.31%의 고른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며 안정적인 공격력으로 선두 현대건설을 꺾고 6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반면 GS칼텍스는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지만 에이스 실바가 공격 점유율 42.45%를 기록하며 여전히 실바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반대쪽 날개를 책임지는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희는 공격 성공률 35.29%로 7득점에 그쳤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정관장이 2승 3패로 GS칼텍스의 열세를 보이지만 최근 4, 5라운드 맞대결에서 잇따라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정관장이 안정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GS칼텍스를 꺾고 7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서울삼성 대 원주DB입니다. 먼저 삼성은 안방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에게 패하며 상대 전적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가수공사와 맞대결을 펼쳐 75대 8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35패째 기록한 삼성은 잔여 9경기에서 5패를 추가하면 3시즌 연속 꼴찌로 리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력 100%가 아닌 가수공사 상대로 홈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삼성입니다. 공격의 핵심이 빠진 가수공사 상대로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한 삼성은 매 쿼터 끌려다녔고 상대 기세의 실책 15번으로 16득점을 내준 삼성은 결국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날 삼성은 홈 연승을 이어가고자 했던 이정현이 외곽포 4개를 터뜨려 20득점 10어시스트, 코피 코번이 14득점 15리바운드, 이원석이 14득점 11리바운드로 3명의 선수가 더블더블 달성해 고군분투했지만 잦은 턴오버로 패하며 빛이 발했습니다. 다음 DB는 가수공사를 잡고 파죽의 4연승을 질주 중입니다. DB는 2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가수공사와 홈 경기를 펼쳐 접전 끝에 75대 74로 신승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35승째 거둔 선두 DB는 자력 우승까지 매직 넘버 4로 줄였고 어렵게 승리한 DB입니다. 최근 기세가 좋은 가수공사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고전했습니다. 2쿼터 상대 공격 핵심인 앤드류 니콜슨의 부상으로 추격 끝에 전세를 뒤집은 DB는 이후로도 수비가 좋은 상대와 엎치락뒤치락 리드를 뺏고 빼앗으며 귀한 1승을 챙겼습니다. 이날 DB는 원주 산성 핵심 디드릭 로슨이 내외곽에서 득점을 올리며 22득점 6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올 시즌 큰 경기에서 활약 중인 박인웅이 17득점을 김종규가 12득점으로 보태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DB 산성의 또 다른 핵심 강상재와 이선 알바노가 부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즌 45경기 10승 삼성과 시즌 45경기 10패 DB가 만납니다. 삼성은 김효범 감독 대행 체제 하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최하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퐁당퐁당 경기력으로 지난 승리의 기세를 다음 경기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승까지 단 4승만 남겨둔 DB는 최근 기세를 끌어올리며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접어들어 수비가 좋아진 DB는 2월 2일부터 6일 현재까지 총 8경기 치러 평균 85.9득점, 평균 77.3실점으로 공수 밸런스를 가져가 7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DB가 경기 기복이 있는 삼성을 잡고 올 시즌 삼성전 전승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 D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 KT 대 부산 KCC입니다. 먼저 KT는 창원 LG에 패하며 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KT는 3일 수원 KT선익붐 아레나에서 LG와 홈 경기를 펼쳐 저득점 공방전 끝에 60대 75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15패째 기록한 KT는 3위 LG와 5.5경기 좁혀진 2위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 기세에 밀린 KT였습니다. 4일간 3경기를 치러야 했던 빽빽한 일정으로 초반부터 지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던 KT 선수단은 2쿼터부터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벽히 밀리며 단 한 차례 리드를 가져오지 못한 채 15점 차로 패했습니다. 이날 KT 선수단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백투백 경기 일정으로 전날 선발로 출전했던 하윤기를 벤치에서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윤기는 이날 총 31분 13초를 뛰며 16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고 뒤이어 허운, 한희원, 마이클 에릭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분투했지만 페리스 베스의 부진과 안면 부상으로 LG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KCC는 고향 선호를 잡고 선호전 연승을 거뒀습니다.
KCC는 5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소노와의 마지막 권정 맞대결에서 전력 누수를 극복해 117대 85로 완승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4승째 거둔 KCC는 6위 현대모비스와 격차를 한 경기로 벌린 5위를 수성했습니다. 팀 공수의 핵심 송교창과 최준용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컸던 KCC였지만 경기 초반부터 빠른 공격으로 상대를 기선 제압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득점력, 조직력, 리바운드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했던 KCC가 결국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날 KCC는 호응이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공수 모든 부문에서 맹활약한 호응은 이 경기에서 3점슛 5개를 성공해 31득점 10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완성했고 이승현, 라거나, 정창용, 곽정훈, 이호연이 활약이 이어져 1승을 챙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기세가 주춤한 KT입니다. 허운의 복귀로 완전체가 된 KT지만 빽빽한 경기 일정과 더불어 미비한 허운 합류 효과로 A매치 휴식기 이전 6연승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바운드가 강한 KT는 2경기 연속 리바운드에서 패하며 연패에 허덕였습니다. KCC는 퐁당퐁당 경기력으로 전 경기 승리의 기세를 다음 경기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중입니다. 계속되는 주축 선수 부상 이탈 여파도 있지만 불안정한 수비와 매 경기 득점포를 올리는 국내 선수가 없어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팀 모두 기세가 좋지 않지만 원정팀 KCC보다 이틀 더 휴식을 취한 KT가 체력적 우위를 앞세워 KCC전 승리를 거둬 지난 2일 부산 원정 패배에 서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